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음, 제가 보통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7시 반에서 8시. 보통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새벽에. 그 6시 반에 일어나니까, 다시 눈을 붙이려고 딱 붙였는데, 이상하게 한숨 더 자고 일어나면 피곤할 것 같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뉴스를 좀 이제 틀어놓고 이제 보다가 또 잠들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 뒤에 뒷산이 있어요. 옥녀봉이라고. 그 뒷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뒤쪽이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아침에 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등산하고 올라가는데 나무에 이 덩쿨이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타고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거 보는데 갑자기 또 등락개갑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게 등락개갑이다. 오늘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또 오늘 저녁에 등락개갑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 이제 저 인사말 나오기 전에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올릴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딱 전형적인 등락개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게 등락개갑도 벽천수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선생님들도 의견도 그렇고 다 틀리니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등락개갑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등락개갑. 제가 한자를 안 쓰는 이유는 한자 획수가 20획 이상 넘어가면 저는 안 외웁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이거 20획 넘어갈 거야 아마. 등나무 등자고요. 이게 등나무 등자고 나는 뭐냐 하면 뭐 동쿨, 담쟁이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 걸 뜻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담쟁이 덩쿨 그건 뭐라고 하지? 그 뭐 교사리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라자고 등나무 승자고 개는 뭐 멜게 얽히다 뭐 매달리다 이런 개자고 갑은 우리가 아는 이거 갑목 나무로 인명. 그러니까 등나가 을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을목. 자, 을목이 넝쿨인데 혼자 힘으로는 뻗어나가지 못하잖아요. 갑목은 뻗어나가는 성향이 있지만 을목은 혼자서는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갑목이 옆에 있으면 을목은 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본인이 넝쿨로 감아서 이제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갑목을 타고 올라가서 태양을 보기 위함입니다. 항상 뭐 다른 분들이 설명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이게 을목이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태양을 보기 위한 목적을 두고 갑목을 타고 올라갑니다. 왜? 그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등락개갑이 좋다고 볼 수는 있고 갑목 입장에서는 등락개갑을 하면 귀찮고 뺏기는 것이고 그죠? 피곤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갑목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을목이 타고 올라오면 숨통을 져요 오잖아요. 갑목한테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주는 그 천간론만 이렇게 을목갈목의 천간론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지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길흉하복을 보기 위해서는
뭐 생극제와 해충파이 이런 거 다 봐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등락개갑을 한다고 해서 을목 입장에서는 이롭다, 고도 보기는 힘들고, 간목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한테 뺏기는 거기 때문에 피곤한 거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반기는 정도. 그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반기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간목과 을목은 서로의 이 겁제의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언제든지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군급정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서로의 인성도 나눠 가지고 재성도 나눠 가진다고요. 누구 하나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등락개갑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을목에게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도 이런 거예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 간목이 생목이었을 때는 을목이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간목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을목을 쳐낼 수 있다고 해서 을목을 뭐 반기지 않는, 을목도 간목 그 생목에게는 등락개갑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사목일 때만 등락개갑이 성립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목과 생목 또 구분을 어떻게 하나? 이걸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용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갑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을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등락개갑을 이렇게 못한다고 본다고요. 갑목의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목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갑신이나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갑진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목으로 하기 때문에 을목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기준을 저는 뭐 생목이니 사목이니 이런 기준은 모르겠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 어떤 용어를 갖고 사주를 볼 때는요, 등락개갑이라고 한다고 해서 을목, 갑목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섯 가지가 다 있잖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등락개갑이 성립의 조건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을목이 신약해야 됩니다. 그거는 맞겠죠. 자기가 신약을 해야지 간목에게 매달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자기 터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을목이 신약할 때는 뭐냐 하면 인성이 없을 때, 인성이 없을 때는 간목에게 붙어서 등락개갑을 할 수 있다. 을목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을목이 신약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뭐, 그 순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 옆에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을목은 간목을 항상 타고 올라가는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간목뿐만이 아니고, 을목이라는 자체가 일간으로만 보는 것도 안 되고, 등락개갑은 일간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간으로 보지만, 을목은 뭐 전신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울타리가 있다거나 해도 다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을목은 생명력이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겉은 여려 보여도, 을목 입장이 음의 목이라서 겉은 여려 보여도 아주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고. 을목 일간들이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을목 일간을 두신 분들은 예능 쪽으로 그 끼가 참 굉장히 많습니다. 좀 섬세하고 조금 감성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등락개갑 할 때는 간목이 옆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락개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살기 위해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나 간목이나, 간목 입술은 조금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을목에게는 겁제, 서로에게 겁제잖아요. 내 걸 뺏어가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을목일 때는 간목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옆에 병화나 정화가 떠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등락기갑의 조건이 아주 성립이 잘 되겠죠. 음? 그리고 또 딴 데 보니까 뭐 그 개수나 임수가 또 있어야 된다. 수생목을 해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등락개갑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인성이 없을 때 신약할 때는 간목이라도 있어야, 비록 겁지지만 흉신이라 할지라도, 예? 흉신이라 할지라도 간목이 있어야 자기가 생활에 터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겁재가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만 보고 또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길흉이라는 것이 사주에서 8글자 아니면 뭐 10글자, 12글자 이렇게까지도 보잖아요. 뭐 대운, 세운 다 하면 뭐 더 늘어나죠, 계속. 그런 걸 다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아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 등락기관 하면 어떨 건데, 그죠? 어쩔 것이냐고. 자, 만약에 일간이 아니고, 만약에 저 시주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있다. 그럼 이때 을목이 그 지지에 뭘 깔았냐? 을목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간목이 등락해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라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목이 어떻게 뿌리고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도 등락기갑이 또 성립이 되고 안 되고도 또 틀립니다. 그죠? 어쨌든 등락기갑은 을목이 간목을 봤을 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비록 겁제를 할지라도 거기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을목이 생명력이 강하고 잡초 근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을목일간들은. 그래서 저는 을목일간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간목보다는. 간목도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간목은 추진하는 게 1등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을목은 어떤 시련이 와도 뭐 벽이 있든 바위가 있든 뭐가 있어도 다 타고 올라갑니다.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을목이 생활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을목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또 무토나 기토도 같이 있으면, 설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다 생극제화잖아요. 필요 없는 오행이 없는 거죠. 다 있어야 좋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등락기갑은 이런 걸 의미를 한다. 간목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겠다. 순통이 좀 조이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목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유리하다, 좋다고 완전 치우치는 건 안 좋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을목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뭐죠, 그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등락개갑을 하면, 가추. 이거는 획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봄이든 가을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을목은 간목을 보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두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잖아. 그만큼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면서 책의 내용, 고서 같은 것도 조금씩 좀 변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락개갑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다 그걸 보고 하는 바람에 항상 그렇지만 뭐 두서는 없었습니다. 별 내용도 없었고 어쨌든 등락개갑은 그런 것이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